방송 이틀을 비웠습니다. 이틀 동안 김우성 PD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휴가 동안 엄마의 역할에 정말 충실했는데요. 이 엄마라는 직업도 감정 노동자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아이한테 티도 못 내죠.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이렇게 질문은 많은지 아이의 수많은 질문에 다 친절하게 답해줘야 되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감정 노동자분들의 마음과 입장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초대하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한국 경제 곳곳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감정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감정 노동 전국 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혹시 아이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엄마도 감정노동자거든요. 가사노동 하시면서 육아하면서. 네, 맞습니다. 감정을 숨겨야 하고 맞습니다. 엄마도 화나고 짜증나는데 늘 웃어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노동의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인데요.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 네트워크가 연역으로 보면 한 2012년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네. 2015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한 20여 개 단체가 되는데, 주로는 이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들이 네. 주로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정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 법률단체, 또 특히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도 같이 하고 있고, 의료단체도 같이 네. 하고 있고, 이렇게 한 26개 정도 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된 게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감정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는 이제 그 기업들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감정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친절로 표현되는데 그 친절한 감정 표현을 자기 속마음과 관계없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감정 부조화나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네. 그러한 노동 형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길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방송을 하는데 티를 내면 안 되고 또 우리 스태프들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그걸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방송을 진행하는 특수한 일을 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 회사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런 감정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면서 네.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냥 보통 관리하죠. 그냥 이렇게. 관리 수준만 해도 관리 되는데. 수준을 하죠. 근데 감정노동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정노동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는 PD님도 당연히 감정노동자일 수 있고 또 솔직한 감정을 자기 표현을 못하는 일하는 업무들은 다 감정노동 직업군으로 봐야 되는데 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의 빈도나 강도가 높은 직업군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주로는 이제 고객을 대면하면서 일하게 되는 분들, 비대면 하더라도 콜센터 같은 데는 또 이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감정노동 직업군 중에 아주 주요한 직업군으로 우리가 네. 분류를 하고 있죠. 이런 건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든 것 중에 이제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 예를 들면 그건 제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감정을 제가 직업인으로서 스스로 사적인 감정이니까 해소하고 처리해야 되는 건 제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상식 이하의 필요 이상으로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인의 배려와 기업의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의 문제를 어쩌면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업이죠. 네. 집단적으로 감정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책임을 가져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기업들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또는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네. 보호하고 이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겼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요 최근 한 5년 정도 보더라도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감정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이 내용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네. 이제 뭐 법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에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야기만 많이 되고 이게 통과되기가 힘들었어요. 당시 개정안 통과 자체만으로도 서비스업, 뭐 특히 감정 노동하신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기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법이죠, 사실. 네. 그리고 기대도 많았고, 다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있고 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네. 편안하게 하고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네. 지적이 되고 있어요. 네. 자, 부족한 부분들 예.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요.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그 법안에.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원래 법 명칭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하면서 다치지 말고 일하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노동자보호법도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예방을 하려면 사고가 나기 전에 어쨌든 그렇죠.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폭언이나 또는 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이런 무리한 문제 행동을 하는 고객들과 감정노동자가 맞닥뜨려 있을 때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예,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하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 대 그렇죠. 사람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려가 있을 경우. 네. 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한테도 부여했고 당사자한테도 사업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조치를 취해서 띄어낼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을 때 과연 그런 조치를 취해야 그렇죠. 되는지 이런 이제 숙제들이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사업주들이 해야 될 의무적 사항에 대해서 이를테면 고객들에 대해서 폭언이나 이런 무리한 행동,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이제 음성 안내를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네. 그리고 뭐 고객 응대 매뉴얼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응대하십시오라고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10월 18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곳에서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문구들이 배너들 뭐 맞아요. 이런 안내문들이 많이 붙었어요. 저 어제도 봤어요. 보셨어요? 마트 가고 이렇게 주차해서 나가는데 뭐 당신의 음성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폭언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게 이 법에 의해 조금 더 그렇습니다. 활성화됐군요. 네,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게시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8106님이 감정 노동자가 나의 언니나 오빠 동생이라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좋은 말도 많은데 사실 맞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감정 노동자를 대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지불했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야. 근데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인 거지 그 사람을 함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생각했다면 이런 법까지 안 생겼을 텐데 생기는 게 마땅하지만 좀 이제 이런 법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 이런 법들이 생겼습니다. 감정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필요 이상으로 상식 이하로 대하는 고객을 피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감정노동자의 권리다. 그거를 노동자도 알고 소비자도 알고 사용자도 알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어려움을 노동자가 겪었을 때 사업주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법 시행하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시기죠. 지금은 이제 그렇죠. 한 달이 조금 지나고 있으니. 네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무리한 요구를 받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만약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는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될까요? 그렇죠. 걱정이에요. 그래서 네. 사업주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조금 수동적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고객이 무리하게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감정 노동자를 자기 직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제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당사자들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쉽게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사업주는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는 좀 위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인사평가나 이럴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 이 사람은 상황 판단이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취지는 아무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예, 사업주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무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전체 감정 노동자 규모를 보면 워낙 이제 서비스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확대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70%가 감정 노동자,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서비스 노동자 중에서 약 한 50% 이상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명수로 보면 한 700만, 60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보호받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 중에서 90%가 백화점 직원이 아니에요. 다 이제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소속 직원들이어서 네. 지금 이제 감정노동자보호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직영사원들만 보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슬프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엊그제 그 안전보건공단 노동부 산하기관 거기에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 모 백화점의 고객 응대 매뉴얼이 잘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잘 만들어진 고객 응대 매뉴얼이 다수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법 개정을 지금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렵게 투쟁해서 얻어냈는데 거기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 더 그러니까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때의 소외감은. 그래서 더 좌절을 겪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소속돼 있는 직영사원들은 주로 관리 직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 않는 직종이고 하청회사 협력업체 소속이 대부분 판매 직종이어서 사실 이분들이 다 감정 노동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법이 시행됐는데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네. 이런 모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개정이나 뭐 개선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지금 국회에 우리 한정희 의원이 발의한 네. 산업안전보건법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논의만 해서 통과시켜준다면 보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좀 적극 논의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아직은 조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0089님이 버스 기사도 감정 노동자 아닌가요? 당연히요. 왜 맨날 당연히. 승객이 시비를 거는데도 참아야 하나요?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마 이게 이제 회사 측의 입장인가 봐요.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예. 이게 평가로 평가 이어지니까. 제도가 있어서 민원 그러면 발생 건수가 많으면 네.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그게 인사상의 불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럼 지금 0089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정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 네. 감정노동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CS 평가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제도 이런 것들 잘못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네.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하는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에 이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이런 직장 갑질 같은 이런 사안들을 좀 문화를 개선해서 좀 해소를 시켜야지 감정노동의 문제가 온전하게 조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와 문화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또 문자로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3314님 저도 감정 노동자예요. 하루하루 힘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106님은 감정노동자의 인격도 존중해주는 더불어 가는 삶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고객보다 먼저 직원들을 챙기면 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왜 모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지금 위원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생생 인터뷰에서도 이 기업의 안정화와 투명화에 대한 이 가치 충돌에 이게 사실 충돌해야 할 가치가 아닌데 이제 이거에 대해 우리가 좀 논쟁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기업을 자꾸 왜 옥죄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객 관리하는데 기업이 힘을 써야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자기 기업을 회사를 찾아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도록 해서 네. 기업이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목적이겠으나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실태조사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의 소비자 단체들이 꽤 많은데요. 그쪽 단체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과도한 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게들 맞아요. 생각해요. 그냥 친절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진심인지 예. 자연스러운 건지 예. 아닌지. 아니 어디 매장에 들어갈 때 양쪽에 일렬로 서서 90도로 인사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예,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어딜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따라다니는 게 너무 싫어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맞아요. 보고 자유롭게.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무조건 고객 친절 경영 또는 고객 만족 경영 뭐 이렇게 이제 이 무조건 이제 서비스 지침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구를 잘 파악을 해서 네. 맞춤형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지 않게. 맞춤형 서비스. 예. 제가 아까 오프닝에 엄마도 감정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네. 제 육아 철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행복해 아이가 행복하다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하시는 감정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자연스러운 서비스가 나오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정노동 전국 네트워크 이성종 집행위원장과 함께 감정노동법 1개월 정도 지냈는데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다시 모시고 그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도 꼭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긴 한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십시오.